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살아남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 주주 환원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문제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상법 개정도 하고 있고요. 증시 부양을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이 미국보다는 좀 더 주주 환원에 적합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빠지더라도 한국 증시는 강하게 버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자, 오늘도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장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요즘 장 자체가 워낙 포모 증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5천, 6천, 이제는 7천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투자자들이 ETF라든지 또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냐 마냐를 말씀드리기보다도요, 반도체 외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큰 포모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물론 반도체 좋습니다. 물론 반도체 좋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사실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투자금이 더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녹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반도체 종목 좋은 건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들고 있지 않고 바이오라든지 조금 이제 좀 소외받는 섹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증시 자체가 랠리를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코스피의 이 펀더멘털적 요소가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들도 결국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반도체 종목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수익을 낸 게 핵심이지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증시에 더욱더 원칙을 잡으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계신다면 다가올 순환 매장들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왔고 또 이런 AI 섹터의 후발주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드디어 코스피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 로열티 이슈 때문에 코스피 이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코스피 이전을 9월달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자체도 꽤 좋은 이슈입니다. 당연히 코스피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피 수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코스피에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급적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지금 정부가 코스닥 3천을 얘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못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코스닥이 오를 텐데요. 그 중심에서는 당연히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하실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코스닥 바이오 1등 종목을 찾기, 그리고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 ETF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편입되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알테오젠의 존재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알테오젠이 대략 21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빠지게 되면 그만큼의 그 패시브 수급들이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종목들로 낙수 효과를 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종목 중에서 당연히 지금 알테오젠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들로 이제 삼천당 제약, 그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케어젠이라든지 펩트론, 보로노이 등이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ETF 수급, 새로운 ETF 수급보다는 알테오젠에서 빠진 수급에 대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앞으로 새로운 코스닥 바이오 1등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급적 이슈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높은 시총 또는 이 수급의 이슈에 적합한 종목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이슈에 관해서는 기업의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조건 안에서 코스닥 시총이 높은 종목,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시총이 높은 종목을 한번 보시고, 또 예를 들면은 아직 미편입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코스닥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150 종목까지 쭉 내려보시면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보이시는데, 그 안에서도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무릎 연골 주사를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많았는데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되게 좋은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아직 코스닥 150을 편입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 주가가 최근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8조가 됐는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뭐 시총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코스닥 150에 편입될 확률이 낮았는데 이제는 시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략 시총으로 보면 코스닥 7등입니다. 코스닥 7등인 만큼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점 보여드릴만 하겠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원 대비 10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원 대비 10배가 올랐는데 이게 더 갈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다? 이 코스닥의 수급적 이슈다. 수급적 이슈라는 건 뭐냐면 가격,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수급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이 2.7조입니다. 한 대략 3조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순위가 36입니다. 36인데 아직도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 6월에 있을 정기 변경 때 당연히 오름 테라피틱스도 편입이 될 거고, 그럼 그에 맞춰서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외 종목들도 정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에임드 바이오 같은 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된 종목은 150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정기 변경이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있는데 상장하고 6개월만 지나면 정기 변경 편입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건이 6월달 되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총 3.3조로 23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임드 바이오들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래도 다 이슈가 있고 실제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소도 있고 또 기술 수출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더 안전한 종목을 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덜 먹어도 돼, 바이오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난 안전한 종목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1등 종목들 삼천당 제약 말고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릴리와의 앞으로의 비만약으로의 파이프라인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한방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목 자체가 꾸준히 기술 수출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뭐 이 종목이 저는 코스닥 1등이 되긴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총이 6.6조 정도 되는데 10조, 한 15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유튜브 게시물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증시가 좀 약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란 이슈겠죠.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 이슈인데요. 먼저 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과가 정해진 수순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한 상황이에요. 관련주로 뭐 흥구석이나 유가주들이 올랐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흥구석 이런 것보다도 펀더멘탈적인 요소들, 미국에서도 지금 정유주들 중에 엑스모빌 같은 게 강하게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S오일 같은 것도 오르죠. 이런 거는 사실 유가가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배당주로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엔비디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포비아가 굉장히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또 AI 1등 기업들이 너무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포비아가 있는데, 이것들을 불식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잘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너무 좋게 나오게 되면, 또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치플레이션 이슈라고 하죠. 결국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 이슈는 기존에 나왔던 이슈고, 메모리 업체들도 이거에 맞춰서 지금 조금씩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치플레이션적인 이슈,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나스닥보다는 한국 주식을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주주 환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들이 강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살아남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 주주 환원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상법 개정도 하고 있고요. 증시 부양을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이 미국보다는 좀 더 주주 환원에 적합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빠지더라도, 미국은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한국 증시는 강하게 버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많이 빠짐에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뭐 아까 전에도 포모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주주 환원에 의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또 이번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랑 잘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가 올랐죠? 오늘 좀 재밌는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 25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좀 싸다, 삼성전자 MLCC에 대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때 딱 보시면 제가 15만원대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죠? 지금 42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때부터 추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MLCC 관련돼서 삼성전기를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LCC 공급 쇼티지라는 게 단순히 AI 섹터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당연히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고, 지금 멀티플이 27년 대비 한 16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 비싼 종목은 아닌데 당연히 모든 종목이 끝없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가 3거래일에 걸쳐서 대략 30% 정도 올랐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30% 오르는 게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옆으로 살짝 눌림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종목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고 나서 약간 횡보로 가진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또 실적 베이스로 하는 것들,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한 2달, 3달 정도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왜 조정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해서 지금 미리 땡겨오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실적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간다는 건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수급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주가적으로는 30%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치가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6년, 27년 이 실적이 천천히 다가오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장 내일 27년의 실적이 바로 반영되게 되면 이미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아직 27년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실적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기가 지금 반도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삼성전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기가 과거에도 이렇게 기복이 좀 심했습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지만 2009년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20년에 이렇게 빠졌는데 특히 2018년대도 똑같았었어요. 뭐 이때도 자율주행차 나온다, 전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MLCC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급격히 상승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증설을 하고 나서는 다시 수요가 빠지면서 결국은 실적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랑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증설에 대해서 되게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Q를 지금 늘기보다는 P를 먼저 올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가격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증설을 고려해 볼게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것들이 빠르게 반영되면서, 왜냐, 증설은 오래 걸리지만 가격을 올리는 건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Q가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관련주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관련주들, 오늘 올랐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런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아직 삼성전기가 MLCC 가격을 지금 올린 건 아니거든요. 무라타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 오늘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볼 필요는 없죠. 언제 보면 된다? 눌리고 나서 보시면 되겠다. 눌리고 난다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당장 급등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접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절반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추세가 깨진 거고, 이 절반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면은 추세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체크만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아모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MLCC인데 AI 데이터 센터용 MLCC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AI 섹터의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겠고요. 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3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2,100억 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대략 멀티플이 7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행히도 첫 양봉,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첫 양봉이 떴죠. 아까 전에 사마 콘덴서는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모텍은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죠? 이런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차트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모텍, 사마 콘덴서, 사마전기 뭐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죠?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MLCC를 만드는 기업들이고, 그러면 MLCC에 조금 더 소형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는 뭐 오늘 코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MLCC를 총판하는 대리점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MLCC 가격이 올라게 되면 이 총판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원가에 사와서 여기다 약간 마진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런 마진에 대한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급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기가 지금 P를 먼저 올리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뭐가 된다? Q가 될 거다. 증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MLCC들을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칩들이. 그렇게 되면 뭐가 수혜다? G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라는 종목은 과거에 네오테크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명을 변경했고요. 드론주 이런 걸로 많이 껴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약간 테마 관련주였다고 보면 이제는 실적 전환되는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MLCC가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해주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장비를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증설을 하게 될 때 GIS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GIS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렇게 저는 거래량이 없는데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집하는 수급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되고 있고,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런 추세를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역시 월봉 차트 안에서 이 하락 채널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모를 느끼지 말아라. 골이 깊으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내가 지금 수익 나는 종목이 없더라도 순환매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증시는 체급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 자체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알테오젠, 코스피전, 이걸로 인해서 수혜받는 업체들 보셔라. 안전하게 가는 1등을 향해 가는 종목이 있겠고, 아니면 이제 코스닥 150 편입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이다.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이고,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가이던스가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고 잘 버틸 거다. 오히려 저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털 안에는 주주 환원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같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가 되게 좋았는데, 삼성전기 당연히 좋지만 삼성전기로 인해서 파생되는 MLCC 후속주들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 해석이 어려운 분들이나 또 종목 발굴이 어려운 분들 있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저 개인정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 좋은 정보 계속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